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77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류택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교수님, 오늘 날도 쌀쌀한데 얇게 입고 오셨어요. 날이 풀린 줄 알았어요.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 시즌이 열렸다라는 생각을 그런 착각에 사로잡힌 거죠. 아, 오늘의 주제 때문에. 네, 오늘 주제 때문에 드디어 그랬구나. 시즌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왔는데 춥네 불사신인데 아직. 젊어 아직도. 이따가 저 시호님이 자기 외투 벗어준대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언제 벗어준다 그랬어요? 안기라니까. 네. 앵기라니까. 무슨 내가 활짝 벌렸잖아. 안기라니까. 시끄럽고요. 빨리 다 인사들 하세요. 빨리. 우리 시원님 이래봤자 못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우리 방금 확인했잖아요. 방금 확인했어 못소리야. 그렇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 못소리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막 캐물어 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본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더라고. 네, 저희가 네. 뭐 방송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학 수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저의 자기 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있죠? 어딘가 듣고 있을 것이야. 그 사람 분명 안 올 거야. 이 방송 듣고. 자기 그거 아니잖아. 살짝 마음을 품었다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주제를 빨리빨리 이제 지금 이 에피소드를 하기 전에 유 박사가 개강이 늦어졌잖아요. 네. 2주? 네, 2주요. 네, 유 박사를 좀 더 이제 한 번이나 더 굴리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 사태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나? 네. 네. 이렇게 좋은 점도 있어야죠. 네네. 사실 이 마포구도 뚫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녹음을 하는 게 맞는가? 지금 우리가 입을 대고 있는 이 마이크가 지금 혹시 신천지 팟캐스트를 하신 분들이 여기서 신천지 팟캐스트 되게 순위 높아요. 맞아요. 있어서요. 그 정도 규모면은 자본이 있어서 따로 스튜디오 있지 않을까요? 거기는? 근데 지금 이제 다 격파됐으니까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되게 자발성이 높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그러면 지금 마이크도 살짝 불안한데 그래서 우리는 관리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걸 좀 믿어보고. 네. 여러분 이거 지금 솔직히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원래 전염력이 높으면 치사율이 낮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염력이 낮으면 치사율이 높고. 문제는 이게 지금 공개가 이게 이제 하라는 대로 지침과 그걸 따르면 사실 충분히 억제가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지금 그 지침을 굳이 안 듣고 이제 하라는 걸 안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 뭐 걸린다고 해도 다들 뭐 젊고 폐렴 같은 거 없어서 금방 이제 지나가고 낫겠지, 완치가 되겠지만 그건 또 그거고 그 후에 또 격리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격리라는 게 2주 이상이 쉽지 않아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커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당장 그 2주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하시니까 그럼요. 이제 생계에 큰 차질이 오는 건데 사실 저나 이 대표나 박 박사 이런 사람들은 2주 자가격리 스스로 맨날 하잖아.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 2주가 않아요. 뭐야. 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닥겸 2주인데 뭐. 그건 그래. 2주 금방 공방이지. 머리 한번 감으면 2주예요. 맞아요. 2주에 한 번 감는 거야? 아니, 들어오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아니 저 신선노름 그 비유도 몰라요. 그 도끼자루가 썩었는데 뭐 얼마가 지나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한번 감으면 2주예요 진짜. 신선으로 머리 감는 걸로 하는 거예요? 들어오 진짜. 자꾸 이렇게 그러면 못쏠 우리 무슨 얘기했는지 폭로한다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폭로하면은 여러분이 문제지 내가 문제 아니야. 이게 폭로하고 싶다. 이게 분명히 내가 보기 대중적으로 우리가 좀 더 지지를 받을 거라고 나는 장담해. 진짜 나도 그렇게 믿어요. 어디선가 듣고 계실 저의 자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분 뭐 본인부터 좀 시호님과 격리되어야 할 것 같아. 자,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그 박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거대 로펌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흡수했는데 그리고 뭐 전현직 그 검사분들, 뭐 네. 법조인분들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죠. 저는 공식적으로 공무원분들은 제외했지만 우리 또 시호님이 어떻게 공무원분들 제외합니까? 날짜였다며.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유 교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교원 여러분 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협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저 뭐죠 학회들. 네. 학회도 있고 뭐 교사님들도 뭐 교직원 선교조, 협회 이런데 네네네. 회비들이 교총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 회비 뭐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은 많이 내니까 교원 공제회 통해서 또 이게 이렇게 좀 자동이체되게 좀 그런 것들도 좀 저희에게 이제 또 이렇게 많은 교원분들이 또 이렇게 저희 들으면 지구 최고의 교양 방송 아날람 들으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국에 계신 학과장님들, 네. 학과 운영비 재량껏 쓸 수 있는 거 얼마인지 저는 다 압니다. 좋다. 내부자가 그래줬네. 기부들 하세요, 기부들.
많은 도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일단 지금도 많은 도움 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확진만 안 된다면 계속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될까 봐 무서워. 노력하겠습니다. 그 수현님은 술잔 돌리지 말고 저는 원래 술잔 안 돌려요. 제가 세상 실랑에 술잔 돌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술 드시는 분이 이 양반밖에 없어서 그렇죠. 네, 네. 이거 술꾼이야 술꾼. 내 잔은 내가 지켜야지. 왕성한 사회생활 누굴 줘.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은둔해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서 가장 확률이 높아요 본인이. 며칠 전에도 사장님이 회식 한번 해야 되는데 요새 좀 흉흉하다. 회식 뭐 할까? 네 하죠. 저만. 혼자 저만 네 해요. 남들은 다 뜨악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주제. 네 오늘의 주제는 취미 특집 오랜만에 오는 사람마다 다 취미를 묻는데 취미 특집 유 박사님의 그 가끔 저번에 지난해 유 박사님 등장하셨을 때 좀 언급하셨듯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근데 이 오토바이가 취미이신 분들도 계시겠고 관심이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오토바이 같은 류의 그 일화도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오토바이 관련된 그런 분들의 그 얘기를 좀 모아서 우리 유 박사의 좀 이제 말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오토바이 어떻게? 이거 오토바이가 맞아요? 바이크가 맞아요? 그 용어는 네. 보통 오토바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냥 네. 일상적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오두바이도 되고 뭐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근데 오토바이시클이잖아, 원래. 오토바이시클이라는 말의 줄임말 같은 건데, 근데 오토바이시클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본식 조어인 거죠. 원래가.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어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바이크라고 하니까요. 바이크라고 하는데 바이크라고 하면 거기에 자전거가 또 그쵸?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륜차라는 의미인 거지. 바이크는 그럼 이륜 자전거. 바이가. 네네. 그래서. 바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오토바이 바이는 그 바이가 아닌데. 오토바이가 그 바이크를 굳이 빼고 바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영어로 진짜 이렇게 부르는 건가 했는데 일본식. 네네네. 오토바이시클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그런 일본식 영어 조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뭐 패밀리 레스토랑을 파미레스라고 하고. 네네네. 그런 그게 것처럼. 이제 그렇게 부르던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오토바이라고도 부르고 뭐 되게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보통 정식의 명칭은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면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토바이를 이제 영어에서는 모터사이클이라고 하죠. 모터사이클. 네. 그 바이시클은 자전거고 네. 모터사이클은 오토바이고 그리고 바이크라고 하면 그 두 개를 다 포함하는 용어이죠. 본인은 그냥 평상시에 저는 그냥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오도방이라고. 오토바이 아니고 오두바이. 오도방 이렇게 자주 부르죠. 오도방이라고 저는 자주 불러요. 오도방. 네네. 표기가 옛날에 일단 오토바이가 오가 두 개였어요. 오토바이라고. 오토바이라고 했어요. 외국어 표기법에 의해서. 네, 네네네. 그래서 옛날에 간판에 보면 오토바이라고 하다가 장음으로 오를. 그래서 오를 두 개를 썼었어요. 그래놓고 근데 토가 도가 되더니 이게 약간 사투리 약간 토마토, 도마도. 그렇죠. 그런 거죠.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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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오두바이라고 많이 하고 오도방이라고 제일 많이 해요. 오토바이. 그리고 맞아요. 이제- 평소에 오도방이라고 자주 오도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부릉이라고 부르고. 부릉이. 부릉이. 우리 부릉이 뭐. 부릉. 음이 좀 낮아야지. 부릉이. 이렇게 콧소리를 부릉이. 섞어서. 부릉이. 그래갖고 그 앞에다가 막 뭘 붙여요. 님부. 제가 타고 있는 것 중에 닌자라는 기종이 있거든요. 네네. 닌자 이제 닌자 부릉이라고 해갖고 님부. 님부. 그리고 이제 하얀색도 하나 있는데 그 이제 그건 희부. 백부. 아니 백부라고 백부님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백부님. 그렇게 얘기하면 저기 같잖아. 최민식 씨 같잖아. 오셨습니까 백부님. 대골빵을 딱 보니까 우리 집안 사람이야 뭐 이거 있잖아. 부릉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뭐 그렇게 불러요. 오도방이라고 제일 많이 불러요. 오도방. 자 그래서 오토바이 보통 탄다 그러면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몇 킬로까지 나와요? 얼마까지 달려봤어요? 시속 몇 킬로 있잖아. 얼마나 빨리. 본인이 얼마나 일주에 타봤느냐. 그거를 얘기하면 사실은 도로교통법에 굉장히 큰 그쵸.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일단 뭐 해봤을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오토바이 그 모터사이클 리뷰하는 유튜버들 네. 보면은 그 속도계를 블러 처리하거든요. 이제 그 영상 캡처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뭐 고발하려면 하세요. 저 어디 저 학과장이라고 떠드는 류택이라고 그거 있는데. 근데 어차피 그것도 CEO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땡겼다라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성립이 되지 않겠지. 그치. 그 화면 뭐 이런 캡처가 아니니까. 자백. 어떻게 믿어? 음. 나 다 이거 다 블로킹이었다. 어쨌든 물어보시니 말씀을 드리면 저는 250km 정도까지 오. 해봤어요. 보통 도로에서. 오토바이들이 몇 킬로나 나가요? 뭐 기종마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데 최고.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뭔가 그런 쪽으로 가장 만약에 세계 최고 기종이 세계 최고 속도를 냈을 때가 어디까지 한계인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최고속을 경신하기 위한 말 그대로 머신을 만드는 레이싱용 머신을 만드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네. 공산품으로서의 오토바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은 300km 정도? 속도계에 300km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게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리미트가 걸려 있는데 제조사에서 리밋을 걸어놓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 리밋을 해제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냥 아무 동네 센터 가서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풀 수 있어요. 그냥 뭐 저는 지방에 가는 지방국도에서 그것도 이제 일자 도로 아주 길게 뻗은 일자 도로에서 250km 정도까지를 내봤는데 더 마진은 더 있었어요. 여유가 더 있었어요. 더 땡기면 더 나올 수 있었어요. 네, 끝까지 땡긴 건 아니었거든요. 땡긴다라는 건 이제 스로틀을 얘기하는데 보통 자동차의 악셀레타를 내가 몇 킬로까지 밟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동차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자동차의 악셀레타에 해당하는 그 엑셀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해당하는 오토바이의 부품 이름이 스로틀이에요. 스로틀. 그래서 열화전차라는 홍콩 영화 보면 영어 제목 이름이 저기거든요. 풀 스로틀이거든요. 열화전차. 끝까지 당겼다는 거죠. 풀 이제 스로틀. 스로틀은 그러면 손 잡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른손 땡긴다고 잡는 하는구나. 부분에 내 손바닥이랑 손으로 이렇게 감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스로틀이에요. 그 열화전차가 그 열화가 나는 그 어떤 그런 그 머신에 대한 그 어떤 뭐 그런 중국식 표기인 얘기겠죠. 것 같은데 네. 전 처음 들었을 땐 네. 전차에 열화가 생긴 거야. 망가진 데미지. 기차가 이제 막 그 데미지드 탱크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생각을 했다가 옛날 영화잖아요. 유덕화 나오는 거. 네네네. 유덕화 90년대 영화죠. 오토바이를 타길래 열화 난 탱크 뭐 이런. 왜 탱크 안 타고 오토바이 타느냐? 이게 어릴 때 아주 감동이라보다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땐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 유덕화가 입는 그 흔히 말하는 레이싱용 수트 있잖아요. 네네네. 원피스. 거기에 그런 뭐랄까 스폰서들이 막 다닥다닥 붙었잖아요. 네. 오바로크 쳐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저렇게 덕지덕지 막 오바로크를 저렇게 막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선수들 옷에다가 그렇게 수트에다가 그 말 그대로 스폰서 네이밍을 하는 거거든요. 레이서들 보면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저 머신도 만들고 창가비도 이렇게 쓰고 하는 거죠. 자기 직원들 뭐 이렇게 그 엔지니어들 같이 월급도 돈도 주고. 쓰고 월급도 주고 돈도 같이 쓰고 하면서 근데 그 슈트 자체를 이제 일반인들한테 팔 때도 똑같이 예를 들면 뭐 이동규 선수의 1997년 우승할 때 입었던 그 슈트 그 디자인 그대로 똑같이 스폰서 네이밍까지 해서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네요. 그럼요. 그냥 그 자체를 입고 싶은 거니까. 딱 거니까. 그걸 입고 싶은 거지. 내가 좋아하는 그 선수의 그 디자인의 그걸 딱 입고 싶은 거죠. 괜찮네. 근데 그거 원피스잖아요. 네네. 그죠? 이게 위에 이렇게 하나로 입는 거잖아요. 하나로 입는 거죠. 우주복 같은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화장실 갈 때는 다 벗어야지. 다 이렇게 다 끝까지 내리는 거죠. 되게 불편해요. 그 비슷하게 그래서 왜 여성복 중에서 요새 점프수트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우주복이. 근데 네. 저는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그거를 입으려면 일단 화장실 가면 위에부터 벗어 찍게 되는데 급해 죽겠는데 저걸 언제 벗고 있나라는. 그리고 겨울까지는 아니지만 여름에도 서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는 지금 내가 다 상탈하고 화장실 가는 게 아닐 일인 거야. 그렇지. 그치. 근데 이제 그런 옷을 입는 이유는 그 옷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이렇게 원피스여야 분리되지 않고 상하이가 미끌릴 때 도로에 미끌릴 때 그렇네요. 웃긴 상상했어. 뭐예요? 도로에 나뒹굴면서 상하이가 따로. 진짜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살 다 벗겨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도로에서 사고 날 때 라이더가 이렇게 떼굴떼굴 굴을 때 보면 네. 막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뭐 신발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분리되거든요. 상의도 막 등까지 쭉 밀려 올라가 있고 그래서 막 등에 엄청나게 찰가상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방지하려고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된
두꺼운 가죽으로 돼 있어야 이제 피부를 보호하니까 뭐 그런 슈트를 입는 거죠. 선수들 같은 경우에. 아, 그러면 그 옛날 그런 그 만세 오토바이 같은 류의 할리 데이비슨 그런 광고에 나오는 네네. 형들이 주로 이제 가죽 바지. 그쵸. 네네. 가죽 조끼. 그래서 다 가죽을 입는 거예요. 부츠. 부츠도 가죽이고 장갑도 가죽이고 자켓이나 바지도 다 가죽인 이유가 가죽이 가장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실용적이면서 안전하기도 해서. 가장 뭐라 할까? 그냥 피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 그런 얘기도 그래서 들었어요. 전에 이제 가장 한참 질겨서. 예전에 왜 3.1절에 무슨 절 되면은 그거 질주 한번 하시잖아요. 동호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질주하잖아요. 요즘은 거의 없고 옛날에 많이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왜 가죽 왜 입는 줄 아냐고 얘기를 하시면서 일단은 셔츠 같은 거 난리잖아요. 왜 속도 때문에. 네네, 근데 네. 가죽은 몸에 착 붙어서 그래서 가죽 조끼 같은 거 위에 입고 하는 거라고. 네네, 네. 멋져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멋으로만 하셨거든요. 입는 게 아니라 기능이 있는 거네요. 가장 튼튼하니까 가죽이. 가죽 찐 가죽 바지는 무릎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요? 회복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얘기가 처음 있어요. 들어요. 그래서 가죽 바지인데 무릎이 나오면 그게 가죽이 아니다. 좋은 가죽이 아니, 아니거나. 가죽이 누군가의 피부잖아. 그 소든 네네. 뭐든 간에 말이든. 그 당연히 그 보건력이 있죠. 팽창력이 있고. 내 배는 왜 팽창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나온 거지. 그러니까 안 그러면 살터. 복원이 안 되고. 자, 어쨌든 뭐 속도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네. 저는 어쨌든 한 250 정도를 이렇게 당겨봤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당기지 않았어요. 그 직선 구간이 끝나가기도 했고, 더 이상은 당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덜컥 들었어요. 그 순간에. 그때 근데 속력에 대한 그 감각 엄청날 것 같아요. 250km면 진짜 날아다니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더 수그리니까. 더 내 가슴을 오토바이 탱크에다가 막 이제 밀착시키고, 안 그러면 그 바람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 맞으려고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100에서 120km 정도. 그래요? 바람을 즐기는 건 80에서 한 120km 정도고, 그렇구나. 한 170 이상 넘어가면 그 바람 때문에 내가 숙이지 않고는 도저히 달릴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탔던 오토바이가 이제 1400cc였는데 네. 그 오토바이도 300km 이상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오토바이들을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면 돼요. 뭐 어떤 저기가 필요 없단 그쵸. 말이죠. 무슨 훔치진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레이싱 자격이 필요하거나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양반아. 걸어가서 그냥 몰고 나오면 되고. 쉽게 접한다고 했더니 뭘 그러니까 헤어지고 훔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토바이 속력이 훨씬 더 빨라요. 보통 자동차 300km까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성능의 자동차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기 어려워요. 뭐 벤츠니 BMW니 어쩌고 뭐 아무리 스포츠 성능이 뭐 강조된 그런 차라고 해도 200 몇십 킬로가 땡이지 한 230? 그쵸, 그냥 튜닝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근데 230에서 한 240 정도 나올래나? 계기판 보면은. 근데 오토바이는 그보다 훨씬 더 최고속이 높은 기종들이 많은 거죠. 물론 뭐 125cc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제가 그때 탔던 건 1400cc니까 그런 거고 125cc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보통 뭐 110km 정도가 그것도 꽤 나오네요. 그것도 꽤 나오죠. 네. 왜냐하면 125cc면 진짜 엔진 작거든요. 진짜 작은데 차체도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크기 자체의 문제 때문에 연료통이 작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아무리 그게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연비? 네, 연비가 좋아도 네네. 연료통이 작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막 100km씩 하면은 오래 못 달릴 것 같은데. 아니죠. 100km 예를 들면 125cc 100km로 계속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연비 한 30km 정도 나와요. 1리터에. 그러면 한 10리터 정도만 들어가는 탱크면 꽤 달리네요. 꽤 한 오래 300km 가는 달리는구나. 거예요. 그러면 뭐 잘하면 서울에서 대구 대구 정도 가겠다. 가는 거죠.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연비 생각보다 운전을 멀리 가네. 더하면 뭐 예를 들면 70km, 80km 일정 속도 쭉 유지하면 부산까지도 가요. 125cc 가득 채우면. 생각보다 많이 오래 가네요. 그럼요. 네. 근데 물론 이제 1400cc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진짜 그렇게 막 200km씩 쭉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비가 더 떨어지는 거 연비 아니에요? 게이지 떨어지는 게 실제로 눈에 보여요. 쓱 내려가고 있는 거. 기름 많이 먹죠.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이제 연비 사람 비슷하네요. 생각하고 그럼요. 연비 생각하고 타면 안 되는 애들이고. 그치, 연비 생각하면 그런 거 타면 안 그러니까 되지. 그런 거 타면 안 되지. 뭐 무게 자체가 막 몇백 그러면은 킬로가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타면 뭐 생각하고 타시는 거예요? 그런 네. 큰 애들을 네네. 그런 제가 그 큰 애를 샀던 이유는 걔가 이제 그 가와사키 1400cc인데 가와사키 그 GGR 1400이라는 기종이에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저번에 보시면 한번 타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한번 타고 왔죠. 네. 제가 한번 딱
지금은 팔고 없어요. 아, 그래요? 그 기종은 없어요. 근데 걔를 샀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누가 그걸 타는 걸 봤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누구였냐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지 물론. 그죠? 근데 정말 기럭지가 긴 여자분이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누님이 그러니까 한 5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분이 그거를 타고 쓱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이럴 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나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누님이 한 30쯤 돼 보이시는데 라고 해야지. 네. 편집해 주세요, 이 대표님. 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네. 대학생 누나가. 대학생 그치, 누나가 그치. 쓱 타고 강의받으러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말만 들어도 멋있어요. 그리고 그 엄청 옆으로도 엄청 뚱뚱하고 엄청 크거든요.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사람 말고. 오토바이가. 그분은 기럭지가 아주 길고 아주 늘씬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길이 때문에 안 돼. 그 원래 그 만화에만 주로 나오긴 하지만 네. 그게 로망이 있잖아. 그런 멋있는 여자가 헬멧을 그쵸. 딱 벗는 순간 긴 머리가 헬멧에서 쫙 풀려 나오는 그 어떤 그런 거. 옛날 요술공주 민키에도 나오고 내가 그 민키 보면서 제가 민키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민키가 여러 가지 직업으로 변하잖아요. 네네. 레이싱 선수, 뭐 소방수, 막 경찰관 그런 이런데 거였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레이싱하는 그 오토바이 레이싱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심쿵했던 게 어린 마음에 마지막에 그 엄청난 레이싱 그 연출이 진짜 멋있거든요. 차를 막 밟고 디뎌서 올라가는 막 그런 되게 멋있는 액션 연출이 있는데 그 딱 끝나고 누구지 딱 이랬을 때 이 헬멧을 딱 벗을 때 그 원피스 수트를 입은 그 어떤 여성이 긴 머리가 민키는 아니었고 그 민키지 걔가 어른으로 변한 민키. 어른으로 변한 민키. 네. 민키가 이제 긴 머리가 쫙 그 분홍색 머리가 쫙. 막 그러면 그거 보면서 저거 되게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텐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거죠. 그때 기분을 지금 감정으로 얘기해 보자면 오토바이가 멋있어서 그런 건지 네. 저 여성의 저게 심쿵해서 그런 어떤 여성의 그런 매력에 기가 핫해진 거겠죠. 그러겠죠. 그렇겠죠. 네, 네. 왜냐면 이게 또 이거 기본적인 편견이고 인식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게 좀 남초적이잖아요. 이 그럼요. 취미가. 네. 남자가 많고. 그냥 알탕이에요. 남탕이야, 남탕.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걸 하는 여자라는 게 있다라는 게 남탕류의 취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여성 라이더 분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왜? 뭐 남자친구 따라한 거 아니냐? 아니면 그리고 또 여자가 오토바이 타세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요. 승질 난다고. 그 얼마 전에 종영한 SBS 드라마 VIP 장나라 씨가 나오는 네. 그 장나라 씨가 거기서 취미가 바로 그 교회로 라이딩 타는 거예요. 다른 분들과 함께 아저씨들과 함께. 저는 또 이게 이상한 게 라이딩 실제 장나라 씨가 그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설정이. 네네. 저에게는 왠지 라이딩은 말 타는 건데. 아니 뭐든지 뭐 자전거도 그러니까 라이딩이고 뭐 다 라이딩이에요. 저는 뭔가 약간 말 탄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말과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이제 자동차랑은 다른 거죠. 자동차는 그쵸. 마차나 뭐 술에 가까운 거고 말이나 오토바이는 굉장히 비슷하죠. 라이딩인 거지. 제어한다는 게 확실히 더 크잖아요. 내가 이거를 제어한다는 게 그 수단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 그리고 이제 뭔가 어떤 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올라탄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이제 그래서 라이딩인 거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들었어. 뭐냐면은 외제차를 살 여유는 안 들 때 네. 오토바이가 좀 괜찮다. 근데 웬만한 좀 비싼 오토바이는 외제차 뭐 이렇게 뺨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으로 치면 오토바이 좀 비싼 것보다 싼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격이 싸서라기보다는 똑같은 가격을 들였을 때 낼 수 있는 퍼포먼스 혹은 어떤 똑같은 퍼포먼스 때 들어가는 가격을 생각하면 오토바이가 한 10분의 1 혹은 10배라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소 반은 해줘야지. 바퀴 4개인데 2개면 2배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얘기 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R차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레이싱 카라고 얘기하는. 또 앞에가 동그랗고 이렇게. 우리 뭐 숑카라고 얘기하는. 맞아. 그 R차가 원래 레플리카잖아요. 레플리카. 근데 레플리카는 그 어떤 그런 복제 그거잖아요. 근데 왜 그 차 모델이 레플리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R차가 아니라 R차예요. R이 2개예요. 쌍알이에요. 레이싱 레플리카. 선수들이 타는 걸 일반인들이 탈 수 있게 모양은 그대로고 성능은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공도 주행에 맞게. 일종의 시그니처구나. 네. 그러니까 그 트랙에서 달릴 수 있게 돼 있는 거를 약간 일반 도로에서 탈 수 있게 여러 가지 제어를 하고 다운그레이드해서 엔진도 좀 제어하고 해서
대신 모양은 똑같이 내는 거지. 거의 그래서 유사하게. 레플리카구나. 그래서 레이싱 레플리카예요. 아. 그래서 그걸 RR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오토바이를 찾아보다가 뭐 혼다 CBR 1000 RR이라고 돼 있으면 그게 레이싱 레플리카인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줄여서 R차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런 R차 종류의 오토바이가 아까 얘기했던 건 300km씩 막 나오는 거예요. 알차에 알탕에. 난리 났네. 근데 알이 사실은 하나 더 빠졌더니 알랄랄. 난리 났어. 근데 그런 오토방들이 그냥 그런 애들은 정말 그 R차들은 1단 넣고 100km가 나오거든요. 오. 1단 넣으면 200km 나와요. 정말로 그래요. 농담 이야. 같지만 오토바이도 오토바이가 그럼 3단까지 있어요? 6단까지 보통 6단까지 있어요. 보통 6단까지 있는데 엔진 배기량에 비해서 차체가 엄청 가볍기 때문에 보통 이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속이 몇 킬로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순간 가속력이 진짜 엄청나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만약에 내가 차로 제끼겠다? 네. 그런 시도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막 지나가다가 어떻게 되게 멋진 오토바이가 옆에서 부릉 하고 지나갔어. 그래서 막 저 어떤 새끼하고는 호승심에 나도 뭐 벤츠인데 한번 레이스 한번 해볼까? 공도에서 그런 시도를 서로 하지 마세요. 절대 오토바이를 제낄 수 없고요. 차는 자동차, 사륜차는 이륜차를 절대 제낄 수 없어요. 그렇고 둘 다 그래도 위험해지죠. 저 세상으로 제낄 수는 있잖아. 뭐 그럴 수는 있죠. 저 세상 둘 다 레이싱 위험한 하는 거지. 거구나. 둘다 서로 저 세상이 먼저 가겠다. 아니 쟤를 제껴드리겠다. 그러다가 가는 뒤에서 거지. 받아버리면. 음. 근데 그게 이제 뭐 제로백이라고 얘기잖아요. 제로백이 뭐예요? 제로백 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미국에서는 그거를 제로 투 60T라고 얘기해요. 제로 투 60. 제로 투 60T. 이게 60마일이라는 거지. 그게 100km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로 투 62. 그러면 그게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보통 60마일이면 97km 정도 되고 62마일 정도 되면 100km가 될 거예요. 미국 그래서 새끼들 많이 써갖고. 정지 상태에서 100km가 될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느냐를 가지고 자동차의 가속 성능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발표하는 거죠. 네네. 그 메이커에서 우리 이 차의 제로백은 몇 초예요, 뭐 이렇게. 근데 보통 양산되는 그 대중차들은 잘 발표하지 않고요. 잠깐 그럼 여기서 제로백이란 건 100은 한글이고 제로는 영어?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거지. 이건 도대체 어떤 혼종이냐. 아니, 영백도 아니고. 아니 이게 옛날 내가 그 자동차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뭐죠? 그거 왜 차 관련된 프로 있었잖아요. 원래 영국 프로였던 거. 탑기어. 탑기어. 탑기어는 탑기어 좋아했어요. 코리아. 영국 거 김진표 좋아하고. 씨가 저기 하는 거. 코리아도 재밌고. 탑기어 보면 거기서 제로백 해서 그게 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그러니까 제로 무슨 뭐 뒤백 무슨 제로백이나 뭐 그런 거 이게 좀 혼종 영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어쨌든 킬로미터 단위를 쓰는 유럽에서는 제로 투 100라고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100이라고. 그걸 우리가 이제 그냥 들어와서 제로 100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지. 방송에서 그럼 이걸 공식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게. 근데 이거 실제로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이렇게 써요. 공식적인 우리나라에서. 단어가 된 공식적으로 거니까. 단어를 굳어져 버린 거지. 어. 잘못된 단어지만 굳어진 거지. 야 신기하다 이거. 그걸 이제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로백이 막 우리가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막 슈퍼카들 있잖아요. 네. 막 몇 억씩 하는 거 막 4억 5천 막 이렇게 하는 거. 3초 만에 뭐 어떻게 돼? 뭐 이런 얘기 그런 애들이 하잖아요. 제로백이 2초대거든요. 2.4초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와사키 GZR 1400이 제로백이 3.0초였단 말이죠. 근데 걔는 제가 2,400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뭐 등록비나 보험료 빼고, 다 빼고 그냥 딱 잠깐만. 그러니까 진짜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그 동일한 성능을 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뭐 이렇게 돈 여유가 없는 재벌의 자식이 아닌 이상 어차피 우리가 무슨 람보르기니 못 사잖아요. 저 맥라렌 이런 거 못 산다고. 근데 슈퍼카를 타고 싶은 서민들은 오토바이를 타십시오. 면허를 따서. 슈퍼 오토바이. 어쨌든 거기도 BMW나 이런 메이커들 있잖아요. 오토바이요?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가와사키는 잘 몰라도 뭐 흔하긴 하지만 마크만 보면 알 수 있는 건 BMW지 BMW. 벤츠 이런 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BMW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BMW가 오토바이를 생산한다는 건 알아도 BMW가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를 먼저 만들었다는 건 잘 모르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BMW 왜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막 전범 기업 오토바이 타고 왔다는 뭐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나가듯이 농담으로. 근데 BMW가 원래는 이제 비행기 엔진을 만들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폐하면서 전범국이 되니까 BMW 회사에서 더 이상 항공기 엔진을 제작하는 게 금지가 된 거죠. 근데 엔진 기술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로 어떻게든 또 공장은 굴려야 되니 전후복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게 오토바이고 그로부터 한 6, 7년 후에 자동차를 만들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신이 오토바이인 기업이에요. 오토바이. 어쨌든 BMW를 사고 싶다면
오토바이라는 선택지가 있다. 리스도 있다. 그렇군요. 리스도 있다. 근데 그럼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 인식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면 네. 위험하다. 죽는다. 빨리. 실제로 얘가 옛날 이덕화 씨가 네네네. 엄청 유명한 바이크 매니아였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많았지. 바이크 매니아인데 이분이 그렇게 주변에서 뜯어 말리는데도 하다가 사고를 크게 나가지고 그때 죽는다 산다 하다가 어떻게 간신히 진짜 죽다 살아났지 말 그대로.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근데 취미를 못 바꿔서 제가 알기로 그때 이제 이덕화 씨가 얘기하기를 3륜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래서 3륜 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3륜으로 그냥 안전하게 조용히 이렇게 어쨌든 타고 다니는 건 재밌으니까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속도 줄여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3륜 오토바이 그 스파이더라던가 뭐 여러 가지 메이커에서 나오는데 네. 3륜이면은 바퀴가 앞에 2개 있어요? 앞에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 2개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앞에 2개 있죠. 앞에 2개 있고 뒤에는 굉장히 두꺼운 바퀴가 하나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바이크를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많이 가끔 보거든요. 보여요? 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탈 바에 안 타겠다. 왜?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가진 장점도 없고 거기에는 이렇게 날렵하고 뭔가 이렇게 기동성이 있고 혹은 뭐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차가 막힐 때는 그냥 사이로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고 뭐 갓길로 휙 지나가 버리고 뭐 그런 어떤 비상대처도 잘 안 되는 뭐 불가능한 데다가 자동차가 갖고 있는 장점조차 없는 거죠. 눈비가 와도 탈 수 있거나 뭐 따뜻하거나 좀 더 시원하거나 뭐 프레임이 있어서 나를 안전하게 이렇게 운송해주거나 하는 장점도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큰 사고를 겪었던 분은 어쨌든 그거 자체는 넘어질 일은 거의 없으니까 네.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때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덕화 씨가 죽내산에 막 네네. 큰 맞아요. 엄청 저도 기억나요. 대형 사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일반인들도 오토바이에 대한 어떤 그 진짜 위험한 물건이구나. 그 오토바이는 왜 흔히 말하는 게 사고 나면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고 그러잖아요. 뭐 되게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말은 많은데 네. 오토바이 정말 위험해요. 뭐 아니면 오토바이 타면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과부 제조기 뭐 이런 얘기도 위도우 있고. 메이커. 위도우 메이커 맞아요. 또 오토바이 이렇게 한 대 지나가면 아유 저기 또 과부 하나 또 과부 한 명 더 생기겠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은데 오토바이가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우기는 분들은 멀리하세요. 너무 몰입하셨네. 그분들은 마치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지어다. 뭐 그런 진짜 얘기 하잖아요. 상종하기 싫지 않아요? 이동규 대표님. 이 대표 진짜 예전에 담배 많이 폈는데. 담배 끊고 말이야. 근데 아무튼 당연히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왜냐하면 2바퀴 달려 있는 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넘어지는 순간 그건 사고예요. 2다리로 걷다가도 넘어지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냥 넘어지면 사고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내가 뭐 딴청 피우다가 이렇게 훅 넘어졌어. 그냥 제자리에서. 그러면 괜찮지. 그냥 오토바이 뭐 조금 좀 깨지고 뭐 그러면 되는데 내가 달리고 있다가 넘어진다? 그러면 그건 사고란 말이죠. 네. 내가 다친단 말이지. 당연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만약에 사륜차끼리 났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일단 프레임끼리 막아주니까. 서로 이렇게 문 열고 나와서 뭐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명함 교환하고 사고 처리는 뭐 어떻게 합시다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될 일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 실려가야 되고 혹은 자동차 운전자들끼리 병원에 가면 될 일이 이 사람은 저 병풍 뒤에서 향내를 맡아야 된단 가야 말이지.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한데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멋진 취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누구한테도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누군가가 와서 물어봐도 난 진짜 좋아서 타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지간하면 시작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담배랑 비슷해요. 야, 담배 피는 거 괜찮은데 너 안 피는 사람이면 일부러 배우지 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 대 펴보라고 하는데. 근심 걱정 많아? 한 대 펴봐. 근데 이제 오토바이가 왜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느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본 사람들은 오토바이 생각보다 안 위험해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생각보다 안 위험한 거죠. 그렇죠. 네. 뭐 근데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치. 아니에요? 뭐. 저는 근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안 위험한 건 없는데 근데 사람 통계상으로 보면 자기 침대에서 죽다가 제일 죽는 그 통계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럼 침대가 위험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병원이 제일 위험하지. 사람 그치. 제일 많이 죽는 곳인데 수술하다가 다 죽고 뭐 중환자실에서 죽고. 그런 식이라서.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저도 여기 동의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이제 그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2017년 우리나라 통계 기준으로 2017년 기준으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한 2012년 13년부터 낸 통계죠. 네. 보면 1만 대 대비 등록 대수 1만 대를 기준으로 보면 사고가 났을 때 부상자의 경우 승용차가 131명이에요. 그리고 승합차가 258명, 그리고 화물차가 116명, 특수차가 184명, 그리고 이륜차가 72명이에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131명 다치는 동안 이륜차 1만 대당 72명이 다치는 거지. 그러니까 절반인 거예요. 승용차의 절반인 거예요. 안전하네. 교통사고가 안 날라면 오토바이 타야 사고 정도가 또 문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오토바이 타다가 죽느냐 이거는 치사율이랑 네. 상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2016년 통계를 보면 1만 대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승용차는 1명, 승합차는 3명. 아까부터 승합차가 되게 높죠. 네. 승합차를 많이 타니까 그렇겠지 당연히. 한 번에 많이 타니까. 한 번에 막 10명씩 타고 9명씩 타고 막 그러니까. 저 승합차가 3명, 화물차가 2명, 그리고 특수차 같은 게 5명. 특수차는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뭐 견인차라든가 뭐 이렇게 동원되니까 위험하니까 더 그렇겠죠. 그리고 이륜차가 1명이에요. 승용차가 1명이고 이륜차도 1명이고 승합차의 3분의 1인 거지 이륜차가. 그러니까 전체 대수가 작다 보니까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 사고도 그 비율이 되게 작아요. 부상자 수를 생각해 보면은 아까 승용차의 반이었는데 사망자가 그걸 많은 편이긴 하네요. 치사율이 높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상도 다친 정도의 문제가 있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륜차가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사고 나면 무조건 죽고 하는 건 어느 면에서는 편견이 맞긴 맞아요. 세간의 인식이 좀 뭐랄까 좀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세간의 인식에 비해서는 통계상으로는 안전한 건 맞는데 제가 왜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냐면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이륜차 사고의 대부분은 퀵 서비스라던가 배달하는 오토바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맞아요. 그 이제 사업용 오토바이라고 네. 하는데 제가 타는 용도는 사업용이 아니죠. 취미용이니까. 저는 그냥 평소에는 제 차 타요. 네. 저 사륜차 타요. 근데 그냥 취미로 주말에 어디 뭐 먹으러 가고 뭐 라이딩을 한단 말이죠. 취미생활로. 그거는 사업용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용이냐 개인용이라고 따지면 개인용 오토바이들은 사고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 사업용 퀵이나 배달 같은 오토바이들이 사고가 진짜 많죠. 우리 뭐 지금 당장 나가도 볼 수 있잖아요. 신호 그럼요. 무시하고 그런 거 정말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생업이 달려 있다 그렇죠. 보니까 막 시간이 문제니까. 건수당 얼마 받고 막 네. 한 시간에 몇 개 이상 쳐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신호 위반을 엄청 하시고 막 진짜 분초를 달려서 그거를 막 모신단 말이죠. 그리고 막 대부분 도심에서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온갖 위험한 상황에 계속 놓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교차로니 뭐 무슨 골목에서 나오는 차니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당하고 많이 내기도 하고 근데 도심에서 그런 이륜차들의 사고는 사람들 눈에 많이 띄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막 그 형상이 그지. 되게 충격적이란 말이죠. 맞아요. 오토바이 막 뒤 나뒹굴고 있고 가끔 막 차 밑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갖고 막 두동강 나 있고 막 그 뒤에 실었던 음식물은 막 이렇게 쏟아져 나뒹굴어져 있고 막 인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 라이더는 막 뭐랄까 막 되게 막 곧 죽을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 있고 뭐 그러니까 각인이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세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처럼 이렇게 오토바이를 취미로 타는 사람들은 일단 시외로 나가고 가장 빠른 루트로 시외로 나가버려요. 저는 도심에서 오토바이 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뭐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가장 빠른 루트로 시외로 나가버리고 시외를 나가는 순간 굉장히 한적해지고 유유자적해지죠.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저처럼 타는 사람들은 안전장구를 굉장히 과할 만큼 심하게 해요. 다들 뭐 이렇게 막 가장이고 막 이렇게 뭐 지킬 게 많으니까 겁이 많아서. 근데 생업으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그 안전장구를 그렇게 다 못 하거든요. 맨날 뭐 이렇게 막 계속 잠깐 꼈다 폈다 해야 되고 막 하니까 맨손으로 타시고 막 그래요. 하다못해 음식 배달하시는 분이 장갑 끼고 나한테 음식 준 다음에 내가 카드 내밀면 카드 단말기 터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갑을 벗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한 시간에 한 10몇 번씩 해야 되면 장갑을 안 끼게 된다고. 헬멧조차 잘 안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헬멧도 그냥 뭐랄까 그냥 자전거 헬멧 같은 거 하나 뭐 공사장 헬멧 같은 거 그냥 뭐랄까 단속 피하기 위한 용도 하나 쓰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많이 다치시고 그러죠. 그런 통계의 이면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그래서 오토바이가 위험하다고 전제한 이유는 오토바이가 세간의 인식보다 안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 때까지 실력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그 오토바이 사고는 그 비숙련자에 의해서 비숙련 기간에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미숙련한 그 기간에 벌어지는 그 사고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시작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젊은 친구들이 오토바이라는 게 이게 아무래도 좀 구하기도 쉽고 가격대도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탈 수단이 필요할 때 네네. 쉽게 접하는 게 이제 오토바이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서 그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배달 알바 한다는 얘기도. 그런 친구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이걸 아주 예전에 들었는데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오토바이는 그 특히 젊은 청소년들에게 어린 청소년들에게 이게 뭔가 로망이 있으니까. 자, 어린 청소년분들 혹시 이 방송을 듣는데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 그러면 위험하게 배달하지 마시고요. 성년이 되면 재빨리 이종 소형 면허, 대형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이종 소형 면허를 따신 다음에 승무 헌병에 지원하세요. 헌병인데 오토바이 타는 헌병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렇게 해서 대형 오토바이 타는 기술도 군대에서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하십시오. 여성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남성 청소년만 해당이잖아요. 여군 승무 헌병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여자 경찰 오토바이 사이카 경찰들은 있잖아요. 여성들. 시험 통과는 어렵지만 여러분 노력해 봅시다. 그 시험 어려워요? 여군은 시험을 쳐야 들어가잖아요. 난 또 면허. 승무 헌병 시험? 아니 승무원 말고 운전면허 그 1000cc 같은 면허도 거 어렵다고 몰라면. 들었는데 저는. 면허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네네. 위험하지만 위험하지 않다. 잘 타야 잘 타면. 아니요. 덜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고라는 측면에서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치명적인 건 아닌데 그렇게 되기까지 좀 어렵다. 근데 이 인식을 바꾸기가 어려운 게 사실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 이제 백발백중 친구들은 말린단 말이지. 친구, 엄마, 아내, 어른들은 아니 주변 지인들은 주변 사람들은 무조건 말리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심지어는 오토바이를 생업도 아니고 취미로 타겠다. 그럼 이제 진짜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안 해도 되는 위험을 떠안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 다른 거 많지 않느냐. 네네네. 이제 많이 듣는데 우리 유 박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한번 등짝 스매싱 당하고 그런 일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등짝 스매싱 안 할 엄마가 계시겠어요. 당연하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오토바이 비싸지 않아요? 오토바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싼 거부터 정말 비싼 것까지. 그러니까 진짜 싼 거라 우리 취미하면 알잖아. 이제 아저씨들 취미하면 그치, 기타도 맞아. 나도 기타 있잖아. 가끔 나 맨날 장작이라 그러잖아. 장작 가지고 그냥 불 때 그냥 빌리레터 엄마 아빠가 왜 피아노 뜯어서 불 때듯이 불 때 따뜻하게 지내. 기타 치지 말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심하게 얘기하면 기타 실력 보면 그 불 떼고 남은 기타 줄은 목매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목매네 너무해. 우리 뭘 그런 말을 해. 기타 실력이 안 돼서. 아니 그냥 이건 특정 장르에 대한 나의 어떤 모욕감이 들어있는 건데 어쨌든. 근데 이제 가격 얘기도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저도 그래요. 기타 좋아하니까 기타 물어보면 이제 처음에 그래 천차만별인데 진짜 솔직히 말 당근마켓값 10,000원에도 가져올 수 있어 기타. 맘만 먹으면 무슨 아들이 찼다 남편이 샀는데 안 쳐요 뭐 해가지고 10,000원 막 합판으로 된 기타 그런 거 가져가세요. 막 오히려 차비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물어보는 건 내가 마음이 뿌듯해질 정도의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이 얘기인 거죠. 근데 뿌듯의 정도도 사람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따지면 또 이런 거지. 내가 만약 기타를 치면 직장에 나시던 직장인 밴드 같은 걸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직장인 밴드 아저씨들이 모여서 보여줬을 때 직장인 밴드 아저씨들이 장비가 제일 좋아. 내가 요즘은 이제 전반적으로 장비가 좋아지는 추세긴 한데 실용음악가단 진짜 음악을 업으로 삼으려는 친구보다 직장인 밴드 진짜 장비가 좋거든요. 재력도 있겠다. 그러니까 막 지르는 거지 그냥. 흔히 말해서 이게 내가 좀 들고 나갔는데 그건 이제 모든 동호회 다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 동호회든지 자전거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원래 동호회 활동은 내가 하는 재미가 반이고 장비빨 그 지르는 재미 그 장비 지르는 재미가 반이에요. 지르는 걸 또 이렇게 보여줄 때 이게 야 이런 걸 갖고 있어라는 그거에서 오는 그 뿌듯함.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어. 오토바이가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는 안 타더라도 대강 얼마인 줄 알잖아요. 왜 경차는 대강 얼마겠고. 그렇지. 얼마짜리 떼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대강 아는데 오토바이는 진짜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도로에서 뭐 흔히 막 되게 오토바이랑 사고 나가지고 얼마인데 내가 물어줄게. 얼마라고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견적서를 받으면 정말 까무라치는
눈 거죠. 크게 떠지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얼마냐라는 질문을 제가 자전거 탈 때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이게 뭐 자전거 타고 어디 가서 잠깐 쉬고 있으면 아저씨들이 와서 이런 자전거는 얼마나 해요? 막 자전거도 이러고 뭐 경찰 뺨치는 거 많으니까. 막. 자동차보다 자전거. 훨씬 비싼 그러니까요. 자전거도 많죠. 어. 일단 이걸 계측하는 방법은 또 오히려 저는 최고부터 얘기해요. 일단 최고를 한번 찍어본다가 얼마냐. 밑에서부터 필요 없고 위에서부터. 물론 커스텀 바이크로 세계로 들어가면 이건 뭐 이게 그러니까. 가격 얘기가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커스텀 바이크로 예를 들어 무슨 뭐 끝까지 한다. 어째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얼마까지?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기사에서 9억 얼마짜리 커스텀 바이크가 나왔다라는 걸 본 우와. 적이 있어요. 9억 얼마. 역시 이게 기계가 많네. 비싸다. 거기 막 그런 멋진이라. 바이크들은 막 이제 금장으로 장식돼 있고 막 아. 레버도 다 금장이고 막 그런 거지. 어디 막 큐빅 같은 거 박혀 있고 막. 네,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네. 스스로 어떤 되게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뭘요? 기타는 역시 싼 춤이야. 저렴해. 기타는 뭐 최고 사도 얼마 안 하더만. 기타는 스트라디바리우스급 사도 아반떼 정도 그러니까 값밖에 안 돼요. 기타계 스트라우디바리우스 뭐 얼마 안 해. 생각보다 얼마 안 하더라고요. 무슨 1952년 무슨 모델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만약에 직접 그걸 카피한 모델 아니면 그 진짜 진품 진짜 모델? 52년 생각보다 얼마 안 해. 그거 그래봤자 그랜저 값도 안 돼. 아 진짜? 그래갖고 나 결국 저 아는 친한 지인분한테 오빠 내가 로또 되면은 오빠 내 기타 내가 그거 질러준다고 내가. 그러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급인 거야. 얼마 안 하더라 오빠 내가 에릭 그러면서. 크랩튼 같은 사람이 치는 뭐 1952년 모델 뭐 62년 모델 이런 모델이 실제 그 카피한 게 아니라 그게 뭐 미국에 어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돈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그 뭐죠 비즈니스석 혹은 그냥 최고가 뭐지? 내가 직접 퍼스트 타러 클래스. 가는 거지. 퍼스트 클래스 타고 미국까지 갔다 오는 돈 다 합쳐도 그랜저 한 대 값이면 옵션 박은 그랜저 한 대 값이면 사올 거야 아마. 조금 무리하면 그랜저 최고 옵션 정도 되면은 여유 있게 편하게 가서 편하게 직접 사서 대접받고 직거래하고 오는 거죠. 직거래하고 딱 미국 가서 들고. 직거래하고 오는. 아니면 조금 클래스를 낮추면 비행기 기타 운반하는데 좀 꺼림칙하니까 좌석 하나 사서 특히 일본은 이 관리를 잘하거든요. 네네. 우리 일본 가깝잖아. 네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좌석 하나 사서 기타를 내 옆에 좌석 대신 앉혀놓고 들어와도 얼마 안 해요. 그 그랜저를 좋네.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이 얘기를 듣고 9억 단위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그래? 억 단위가 아니지 9억이면 거의 10억 단위인 거지. 그래서 그럼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타도 되게 뭐가 아끼니까 네네, 바이올린처럼 네.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네네. 생각보다 너무 싸서 그러니까 제가 로또 되면 사준다는 얘기를 하죠. 저렴해. 그 롯데 되시면 저 오토바이 한 대 사주시면 안 돼요? 생각 좀 해보고요. 내가 모델은 좀 이따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알겠어요. 저도 오토바이 네. 외국 기타 네. 싸요. 그랜저 한 대 이렇게 어필합니다. 자, 아무튼 네. 제일 비싼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하니 이제 커스텀 바이크 세계로 들어가면 그 정도 그리고 공사막 가는데 근데 공산품. 말 그대로 그냥 양산품 네. 네. 대중화된 양산품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2020년 기준 2020년식 제일 비싼 게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오는 역시 할리 데이비슨인가? 네,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오는 CVO CVO라고 하는 네. CVO라는 기종인데 CVO 뭐 리미티드인가 뭐 그래요. 그게 2020년식 가격 발표한 거 이번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7,200만 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대리점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가장 비싸지 않나 싶어요. 예. 죽이네. 그러면 7,200이면 그랜저 2대 한 1.7대 정도 되겠네. 예전에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니까 BMW 오토바이라는 거를 처음 봤을 때, 네네. 근데 오토바이는 일단은 차가 더 비쌀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다 3천만 원인가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듣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그때 오토바이가 보셨던 이렇게 오토바이가? 비싸? 아, 네네. 오토바이가 그렇게 비싼 거야? 이렇게 놀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토바이들은 자동차만큼 대량 생산이 잘 안 되잖아요. 많이 그런데 많이 시장 규모가 만들수록 작아. 싸지는데. 그 규모의 경제에서 밀려요. 네네, 그렇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싸죠. 굉장한데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오토바이도 약간 그래도 싸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한번 최고가 왜냐면 우리 동호인은 한번 마음에 품는 게 또 그렇지. 캐파를 한번 확 늘려놓고 일단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일단 봐야지. 그렇지. 항상 그러잖아. 뭐 이렇게 처음 시작 내 주제에 무슨 그냥 이거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뭘 다른 거 보고 이제 너 여기 어디야 왜 여기까지 올라왔어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회 갔을 때 내가 이 정도라고 보여주는 이제 그런 류는 보통 얼마대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타는 정도 수준으로 타면 되죠. 네. 제가 뭐 이렇게 막 대단하게 비싼 걸 타는 건 아니니까요. 대단하게 비싸요.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하게 싸지도 않지만 대단하게 비싸지도 않은 딱 진짜 말씀하신 네. 정말 동호회에서 혹은 그냥 내가 뭐 누구랑 같이 타든 뭐 누가 내 오토바이를 보든 말든 그냥 내가 만족하면서 이렇게 탈 만한 그런 용도로 제가 그렇게 타는데 제 오토바이 제가 지금 2대인데 네. 한 대가 BMW예요. BMW 800cc짜리인데 그거는 제가 중고로 샀어요. 중고로 샀는데 그거는 새거 기준으로 1,500만 원이었던 거를 중고로 3년 반 된 중고를 700만 원에 올려놓은 걸 10만 원 깎아서 690만 원에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거 기준으로 1,560만 원인가 1,540만 원인가 그랬어요. 나 아직 문외한은 벌써 BMW 같은 그런 브랜드를 그렇게? 라는 느낌에 제가 그걸 살 때 그게 이제 남양주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올려놨던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막 보다가 이거 되게 관리 상태도 좋아 보이고 네. 괜찮다. 키로수도 뭐 3년 반에 딱 적당하거나 조금 덜 탄 것 같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제가 근무하고 있던 학교에서 이렇게 서울 올라오는 도중에 남양주를 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보고 집에 가서 판단하려고. 근데 본 순간 그거 있잖아요. 사야겠다. 어머 이거 사야 돼 이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어머 이건 사야 돼. 어머 그냥 그러면 안 되고요. 중간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B가 들어가야 돼. 어머 이건 사야 돼. 들어가야 돼. 사야 돼. 뭐 이거.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이체해주고 10만 원만 깎아주세요. 멀리서 왔는데 알았다 그러더라고. 10만 원 깎아줄 테니까 가서 세차비 쓰시라고. 그래서 690만 원 이체하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 동네를. 그래서 마음에 다시 드니까 이체해달라고. 마음에 드니까. 못하겠다고. 그리고서 어떡할 거야? 내가 차를 타고 갔는데 내 차. 아니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갑자기 효성 이런 건데 바꿔달라고 지금. 딴 걸로 몰고 와서 이렇게 바꿔치기 갖고 와서. 증거도 없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 오토바이 중고 거래할 때 네. 깔면 인수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깐다라는 말이 오토바이 슬립을 하면 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넘어지는 거? 넘어지는 거. 넘어지는 거. 그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오토바이 깔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깔면 무조건 인수예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타고마다 그러니까 기스냈으니까. 그치. 망가뜨렸으니까 시운전하다가 망가뜨리면 그럼. 무조건 인수예요. 마음에 냈는데 들지 않는 당연하죠. 거. 그거 사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미리 돈을 받는 거예요. 미리 돈을 받고 690만 원을 나한테 이체해라. 그럼 내가 키를 주겠다. 한 바퀴 돌아와라. 돌고 테스트를 해보고 와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리턴해 주겠다라는 거지. 대신 내가 돈을 일단 받았으니 네가 중간에 깔면 그냥 가져가. 뭐 이런 거죠. 깔면 인수예요. 그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깔면 인수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깔면 인수 어떤 암묵적 합의를 하고 제가 그걸 한 바퀴 타고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사겠다고. 그리고 차를 이제 몰고 갔잖아. 내가 거기를. 네. 그래서 차 좀 제가 이거 좀 오늘 저녁까지 좀 주차 좀 해도 되죠? 그랬더니 된대. 뭐 어차피 자기 집이니까 자기 아파트니까. 그러고선 혹시 안 쓰는 헬멧 없으세요? 그치 그냥 왔으니까. 난 그냥 왔으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바로 타고 가시려고? 막 그래서 되게 당황하면서 이거 그냥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올라갔다가 안 쓰는 헬멧을 갖고 내려온 거야. 그리고 헬멧 하나 서비스로 개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저도 그냥 그날만 탔지 그거를 더 이상 타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10만 원도 급이 깎고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헬멧도 왜 그치. 이런 진상 현장 내고 하는 애들 있거든요. 미리 가격 제시했는데 내 제일 싫어하는 게 현장 내고거든. 딱 와가지고 이거 뭐 5만 원만 10만 원만 하다가 그러더니 또 뭐 서비스로 피크 하나 기타 줄 이러면서 자꾸 뭘 들어. 그거 전형적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현장 진상이었구나. 세상에. 그래서 그 차를 그 사람 아파트에다 전주인 아파트에다 놓고 네. 헬멧을 하나 얻은 다음에 이 사람이 장갑도 한 벌을 주는 거야. 어머. 장갑은 있어야죠. 후하시다. 장갑도 하나 얻어가지고. 근데 맞아요? 교수님 손이 커서. 막 쑤셔 넣으면 맞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이것을 득템했다는 기쁨에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저 곰손이 들어가는 장갑. 세상에. 목장갑 아니냐 그거. 그래가지고 차를 거기다 놓고 제가 이걸 어떡할까. 이거를 집에다가 갖다 놓고 오토바이 갖다 놓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차를 가지러 올까 궁리를 하다가 그 남양주 그 촬영소 있잖아요. 네. 영화 촬영소 있죠. 네. 지금은 이제 폐쇄됐지만 남양주 촬영소에 제 친구가 그때 세트장에 있던 애가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춘사관에서 춘사관이라고 그 남양주 세트장 안에 그 숙소 있잖아요. 네. 춘사관에서 쉬고 있던 애한테 내가 너를 지금 운전을 하는 용도로 써야겠다. 네가 운전을 해서 내 차를 좀 서울로 가져가야겠다. 그분이 몰고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내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그 남양주 아파트를 가서
그분한테 내 차의 키를 주고 네가 몰고 서울을 와라.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겠다. 해서 적폐다 적폐. 그렇게 해서 현장 진상. 진짜 적폐다. 세상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적폐라고 맨날 그렇게 해서 그냥, 690만 원에 산 거예요. 음. 근데 어쨌든 새거 기준으로 1,500 몇십만 원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대는 걔는 1,800만 원인가 그래요. 걔는 가와사키인데 1,800만 원인데 걔도 중고로 1,600만 원에 거의 새거 같은 거 등록만 했다가 거의 안 탄 거. 그거를 팩만 뗀 거 거의. 예. 그런 애를 이제 1,600만 원에 샀죠. 그러니까 그 정도 보통 1,500만 원 안팎 정도면 뭐 이렇게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오토바이를 살 수 있어요. 오토바이는 그것만 사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장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예산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당장이든 뭐 나중에라든 오토바이를 좀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자기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내 이 안에서 이거를 해결을 봐야 돼. 이 안에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100만 원을 비워놓으세요. 100만 원. 미니멈 100만 원. 그 100만 원 가지고 헬멧도 사야 되고 장갑도 사야 되고 부츠도 사야 되고. 그 정도 들어가요.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사면 1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그러면 저의 예산이 100만 원이면 어떡해요? 예산이 100만 원이면 오토바이 시작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 오토바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못 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위험해져요.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되면 저 오토바이 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의 그 로망. 우리는 또 오토바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로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레플리카 네. 형 스타일로 이렇게 수트 그 원피스 수트를 입고 네네. 레플리카를 타는 로망이 있고 네. 또 이 터프함의 상징 할리 데이비슨으로 상징되는 그런 오토바이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스쿠터가 있죠. 스쿠터. 스쿠터는 저도 로망이 있어요. 그 베스파. 너무 베스파. 예뻐. 여기 예쁘지. 스쿠터에는 끝이잖아. 베스파. 베스파가 얼마예요? 베스파는 배기량마다 좀 다른데 네. 베스파 업자 같아요. 이런 거 물어봐 팟캐스트에서. 얼마에 팔아요? 한 700 정도 하지 않을까요? 비싸다 방금. 300cc 같은 거? 근데 베스파 베스파는 300? 이탈리아산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우리는 수입하니까 비싸지만 네. 이탈리아에서도 비싸다 그랬어요. 베스파는 원래 비싸요. 비싼 거예요 원래. 네, 원래도. 그래서 이렇게 로망이 예뻐서 됐구나. 비싸요. 성능은 구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저 이태리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모양만 이뻐서 네네. 오토바이를 좀 이렇게 보는 걸 좋아했는데 네네. 특히 레플리카형 모델을 좋아했는데 저는 네. 그 할리 데이비슨 이런 쪽보단 그게 이제 매끈하고 예쁘니까 그런 그 예쁨에 꿀렸는데 그 예쁨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태리 알차들이 예쁘더라고. 듀카티. 듀카티. 자동차도 아프릴라. 그렇고. 아프릴리아. MV 아구스타 뭐 이런 거. 그렇지. 아구스타. 이게 보는데 예쁜 거야. 근데 내가 오토바이 진짜 예쁘지.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야. 왜 그것도 페라리처럼 뭔가 이태리산 명품 아니야? 예쁜 어떤 쓰레기. 어떤 겁니까? 그쪽인가?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까? 듀카티. 듀카티 혹은 전에 아프릴리아. 그 예쁜 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릴리아, 아구스타 이런 것들을 심하게 그냥 뭐랄까 농담처럼 심하게 얘기하면 두 대를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한 대는 다른 고치고 쪽. 있으니까. 한 대는 저기 센터 들어가서 지금 고치고 있거든. 그 전에 정도로 좀 말씀하신 그 레인지로버 그 차. 그렇죠. 네. 이렇게 잔고장이 좀 많고 그리고 장고장이야 날 수 있죠. 뭐 장고장이든 큰 고장이든 기계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데 혹은 내가 깔았단 말이야. 사고가 났어.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품 수급이 너무 느리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수입해서 파는 총판들이 되게 영세해요. 그러니까 부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탈리아에 오더를 넣는다고. 근데 문제는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애들은 일을 안 해. 그지. 그쪽은 일을 진짜 안 하죠.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세월아, 내월아 진짜 되니까. 몇 주가 걸려요. 들어오는 걔네가 내가 오더를 내고 나서 그거를 억셉해가지고 자기네 회사 자체에서 오더를 하고 쉬핑을 하는 데까지 몇 주가 걸리고 또 오는데 몇 주가 걸려면 그쵸. 시즌이 끝나는 거야. 다음 네. 시즌에. 나 내가- 분명 봄에 했는데 이미 장마야. 막 이런 거죠. 왜냐면 내가 듀카티를 왜 그렇게 기억을 하냐면 원래 보통 오토바이가 시끄럽게 이제 그런 이렇게 흔히 말해서 좀 한다 그러면 뭐 쇼바 올리고 하면 소리 막 네네네. 마후라 바꾼다 뭐 네네네. 이래가지고 시끄럽게 하잖아요. 네. 저걸 저렇게 시끄럽게 하면 타는 게 제 소리 큰 걸 싫어하니까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이렇게 진짜 그런 뭐가 인식이 좋아, 있었는데 뭐 이런 거. 듀카티를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군대 네. 제대 후에 네. 한번 제가 구경하러 갔어요. 매장에? 충무로에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야 그게 가슴이 뛰던가요? 그게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러면 오토바이가 있는 거예요. 와라는 느낌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것이구나.
이게 당신 가슴엔 라이더의 기질이 있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자전거로 백미러 몇 개 깨먹고 초등학교 이후로 안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눈에 피눈물 나더라고요. 아 웃겨. 근데 최근에 듀카티는 그러면서 굉장히 개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급속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오토바이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듀카티 코리아가 아주 선진화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선진화가 됐던 메이커는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뭐 어떤 관리 시스템이라던가 뭐 네. 이런 것들이 그게 하나가 할리 데이비슨이었고 하나는 BMW였는데 듀카티가 드디어 어떤 그 물류 시스템이라던가 관리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화되기 시작했어요. 의외네요. 원래 그런 거는 제일 먼저 일본 오토바이 또 흔하고. 일본 제외하고. 일본 일본 네 개 회사 일본을 깔고 가나 봐. 역시 그러니까 혼다 그 중에서도 혼다 제외하고. 일본에서도 이 일본에 4개 회사가 있는데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이 4개 중에 혼다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제일 잘 돼 있어요.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역시 혼다는 또 자동차 메이커도 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쵸. 이 혼다 하면은 노래도 있잖아요. 혼다. 마이 리틀 혼다. 누구 비치보이스 노래예요? 노래요. 비치보이스 노래. 마이 혼다 또 뭐가 있는데 또 데이빗 보인가 누가 부른 노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스쿠터에 대한 그 힙에 대한 또 그게 좀 있어가지고. 스쿠터가 힙할 수 있지. 그렇죠. 저도 그래서 로망 있다니까요. 네. 자전거부터 배우고 오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안 되겠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로망이 좀 저도 옛날에 근데 알차에 대한 네. 그 레플리카에 대한 그런 왜냐면 또 이게 왜 어디서 생긴 거냐면 이게 그 유 교수가 이따가 또 자기 이제 학창 시절 얘기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해 보자면 옛날에 만화 중에 네. 대만 만화 영건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토바이 모르시는구나. 나오는 만화예요? 예, 그쵸. 우리 고등학생쯤에 네, 우리 네. 때 이제 그 대만 만화가 이제 근데 사건은 공군인데 영건은 그러면 네. 오토바이예요? 근데 그 영건이라는 만화에서 주인공이 좀 집이 살아.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그 알차를 탁 타고 네네. 학교에 딱 가는 그런 약간 그 흔히 말 꽃보다 남자류의 약간 좀 있는 집 그러니까 그런 재반 환경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냥 로망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럼 이제 우리 또 10대 때니까 혈기왕성한데 뭔가 남자애들은 뭐 여성분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애들이 제가 뭐 남중남고를 나왔으니까 남자애들은 보편적으로 자기를 투여하는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 20세기 소년에서도 보면 그 주인공이 기타를 갖고 싶다가 누나가 기타를 사주니까 사실 꼬마애가 아무런 그 옷 입지도 않은데 기타만 맨다고 뭐가 멋있겠어. 근데 그 장면을 그런 런닝셔츠만 입은 애가 그 기타를 메고 거울에 비춰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되게 뿌듯해하거든요. 그 거울에 비친 나를. 근데 남이 보기엔 뭐 안 멋있는데 런닝셔츠만 입은 애가 뭐 기타를 맵다고 뭐가 근데 그런 투사하는 게 있다 보니 그런 류의 물건들 중에 네. 근데 그 오토바이가 네. 그거 보다 보니까 그 오토바이를 타고 탁 이렇게 학교에 이제 등교 출근이래. 등교 딱 하는 게 선생님이세요? 걔는 알차를 탔어요? 알이죠. 그래가지고 딱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전형적인 여성에 대한 뭐 하면서 뭐 그러니까 그 의시되는 거 있잖아. 꼬대나게 자켓 멋있게 입고. 아니 또 특히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 오토바이 갖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싸기도 하고. 전혀 별로 그런 취미가 없는데 그런 어떤 그 로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간지나게 막 이렇게 앞에 그러니까 서가지고. 간지를 내고 싶은 로망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저 어릴 때가 제가 대학로 살다 보니까 대학로 그 왜 어릴 때는 막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화 주말- 사거리에서 그 어디까지죠? 네, 저 해화 사거리 그 거기까지. 로타리 직전까지. 해화 로타리에서 이화 사거리까지 네. 다 일자도를 막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온갖 종류의 그 이륜차가 출동을 했었어요. 그 자전거는 또 자전거대로 또 비싼 거 몰고 나오는 애들. 또 거기서 스케이트보드 같은 것도 많이 탔는데. 오토바이, 스케이트보드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그러니까 왜 뻐길라고 이제 그런 걸 이제 갖고 나오는데 거기서도 알차. 근데 그때 그래서 처음 그 브랜드를 안 거예요. 가와사키. 가와사키. 저거 뭐냐 가와사키. 남자라면 가와사키지. 가와사키네. 이 친일파. 이거 왜 가와사키. 왜냐면 우리 때 내가 그때 중학생 때인가 그랬는데 그 가와사키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정말로 반일 감정이 심해서 반에서 워크맨을 들고 올 때 마이마이를 들고 온 애랑 소니 워크맨 혹은 아이와를 들고 온 애끼리 싸웠단 말이야. 이 친일파 이러면서. 진짜 그거 갖고 의자 집어던지고 싸우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남자들이. 혈기왕성할 때다 진짜. 그럼. 에너지 뻗친다. 근데 가와사키야. 이거 일본 아무리 봐도 내가 모르겠지만 이게 이 발음상 일본 거야. 그치. 이게 독일일 수가 없어. 그렇지. 미국 거일 수도 없어.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이래도 되나.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난 그 브랜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랑받는 대중적인 브랜드라는 거를 알고 좀 놀랬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그런 로망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와사키 좋아해서 몇 대씩 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때까지 몇 대 타보셨어요 오토바이? 저는 6대
6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기간 동안? 그게 제가 오토바이 탄 지 5년 정도 됐거든요. 예, 5년 동안 6대. 5년 동안 6대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래? 한 시즌, 1년을 한 시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3월 중순? 꽃샘 추위 딱 지나면 이제 네. 시즌이 열려요. 네네. 꽃샘 추위 딱 지나면 그게 한 3월 중순 정도 되거든. 그때부터 11월 말 정도까지가 시즌인데, 네. 11월 중순 정도까지 더 이상 되면 이제 대부분 봉인시켜요. 배터리도 빼버리고 커버 씌워서 보관하죠. 그 시즌 동안 막 열 몇 대씩 바꾸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래요? 오토바이는 일단 자동차보다 훨씬 자금의 그 규모가 작고 금방금방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규모가 더 작은 씬이잖아요, 여기가. 네네. 근데도 이게 팔고 사고가 원활하게 그렇게 돼요. 내가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오히려 규모가 이렇게 작은 씬이니까 이렇게 서로 돌리는 거지. 서로 서로 돌리는 거지. 내가 예를 들면 가와사키 뭘 사고 싶은데 내가 우리 동호회에 아는 형님이 아는 센터에 어떤 사장님이 잘 관리하면서 타고 있는 그 기종이 있어. 그러면 내가 가서 그거 사오는 거지. 소개받고 가서. 뭐 그런 식으로도 가고 뭐 되게 다양해요. 몇몇 때는 진짜 놀랍네요. 한 근데 그런 사람도 좀 심한 건데 왜냐하면 이 오토바이는 장르별로 워낙 특성이 달라서 자기한테 맞는 걸 끊임없이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애지간한 거에 좀 이렇게 둔감해서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물건을 되게 오래 써요. 하나를 사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도 2008년식이고 25만 킬로 다 돼가는데 그냥 타거든요. 계속 고쳐가면서. 물건에 좀 이렇게 정을 많이 붙이는 스타일이라서 잘 안 바꿔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안 바꾸는 편이에요. 네, 애착 심리가 있는 거죠, 물건에. 제가 이름도 그래서 붙인다. 님부, 뭐 찌부, 뭐 히부, 자동차 까부. 이름은 뭐예요? 걔는 사부. 사부. 사륜구동이라서. 아니, 걔는 저 메이커 자체가 사부라고. 그 SAAB라고 저 스웨덴 메이커 지금 없어졌어요. 볼보와 사부가 이제 스웨덴 메이커였는데 그 사부죠. 그래서 걔를 사부라 그래요. 그럼 그 메이커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볼보만 살아남고. 부속 어떻게 돼? 그걸 직구하고 있죠. 유럽 아마존 이런 데서 아직 유럽에는 부품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직구해서 쓰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쪽도 그럼 그러겠네요. 족보라는 게 있겠네. 좀 좋은 거는 아무래도 그 누가 소유했던 그런 거. 족보가 있을 수 있죠. 기타계는 그런 게 좀 고가의 기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도 왜 그 물건을 꺼내서 가격이 얼마인지 이게 뭐 보는 남초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 프로가 있었어요. 옛날 무슨 감정해 주는 거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김용만 씨랑 막 가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 남편들의 취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일 재밌었던 게 홍서범 씨가 기타를 갖고 있는데 그분도 기타를 좋아하시는데 기타 감정가 딱 왔더니 기타를 딱 꺼는데 이게 이제 기타 비슷비슷하니까 조학경 씨는 몰랐던 거야. 그렇게 비싼 건지. 그분이 딱 꺼는데 이건 누가 가져왔는지부터 족보까지 다 알 수 있는 그 기타네.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조학경 씨가 눈빛이 확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분명히 이쪽도 그렇거든요. 이게 누가 대충 왜 몇 번째 주인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뭐 글쎄요. 악기랑 저도 악기 좋아하니까 저도 뭐 피아노도 좀 취미가 있고 뭐 베이스 기타 같은 것도 취미가 있고 막 그러니까 악기 좋아하니까 악기도 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악기만큼 뭐 족보가 잘 돼 있진 않아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악기만큼 그걸 다루는 사람과 물화일체까지는 아닌 것 같아.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이 드는 건 맞고요. 자동차보다는. 근데 악기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이게 1대 주는 누구고 2대 주는 누구고 막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대부분 없는데 고가의 경우가 있고 게다가 약간 이게 성향 따라 좀 다르잖아요. 저도 그런 편인데 저도 물건을 오래 쓰고 돈이 있어도 이게 바꾸는 거 가장 귀찮으니까 이게 진짜 속으로 엄청 검증을 많이 해요. 이게 맞나? 이게 내 귀속템이 될. 난 웬만하면 귀속템을 사는 편인데 그래서 진짜 잘 안 바꾸거든요. 근데 이게 성향 따라 근데 그걸 바꾸는 거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너무 귀찮은데. 자동차도 이렇게 막 진짜 찾으면서 내가 설레어서 얘를 사러 가고 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분들은 되게 자주 바꿔요. 엄청 부지런하시고 엄청나게 막 그 와중에서 근데 사실 바꿈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로스가 많이 생겨요. 당연하죠. 네, 로스가 공중에 나가는 돈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돈은 돈 문제라고 해도 그게 성격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다고 봐요, 확실히. 근데 그런 거죠. 어쨌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저는 5년 동안 6대를 거쳤는데 그중에 2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전 2대를 유지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제
그 재직하고 있는 그 지방에 한 대가 있고 서울에 한 대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출퇴근하는 거면 아마 한 대로 줄였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주중에 있는 곳, 주말에 있는 곳이 나눠져 있다 보니 각각의 근거지 한 대씩을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토바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왔다 갔다도 자주 했어요. 하지만 자주 했는데. 그러니까 하시긴 하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시즌이 또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걔네들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 지나갔던 애들을 추억해 보면 125cc가 한대, 250cc가 한대, 650cc가 한대, 800cc가 한대, 1000cc가 한대, 1400cc가 한대 이런 식이었거든요. 작은 애들부터 큰 애들까지 나열을 해보면 125, 250, 650, 800, 1000, 1400이었단 말이죠. 그거를 잘 이렇게 보면 제가 초보 때부터 이렇게 배기량을 늘려온 기록인 거예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보분들은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내가 예를 들면 이종소형 면허를 땄다고 해서 돈 좀 있다고 해서 1000cc 딱 타면 그냥 난 죽겠다라는 소리예요. 난 도로에서 그냥 사지절단해서 죽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랑 거의 다름없어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오토바이부터 내 몸에 익히고 걔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더 늘리고 하는 뭐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한 갖고 거죠. 있는 두 대는 몇 cc? 800cc 한 대, 1000cc 한 대. 자, 어때 사실 그 유 박사가 적어온 것들이 꽤 많은데 저희가 뭐 반도 진행을 못했어요. 박사님 처음에 계속 이거 뭐 재밌겠냐 할 말도 없다. 그런데 역시 말 많아. 뭐 말만 시작하면 근데 뭐 저희랑 방송을 할 때마다 저 얘기를 하세요. 할 말 없다. 이건 뭐 무슨 얘기 하냐. 모여서 뭐 할 말도 서로 없는데 뭐 이 에피소드 되겠냐. 맨날 그러시는데 막상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날람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해놨어라는 걸 한번 이렇게 세계를 접하는 거에도 목표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이 오토바이 취미가 내 취미지 이걸 듣는 분들이 재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재밌어요. 있어요. 이게 잘 듣기가 쉽지 않고요. 주변에 이렇게 라이더 하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어요. 네, 자전거부터 배우고 오세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라이더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1부는 빨리 끝내고 바로 2부로 들어오죠. 그럴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류택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동규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